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사주를 풀기 전에 간단히 사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사람이 태어난 생년 월일의 음양오행, 상생상극의 원리로 자신의 운명 및 건강, 직업, 재물운 등등을 예측하며 또한 부모, 형제나 배우자, 자녀의 상황도 함께 예측되는 학문이므로 참고로만 살펴야 되며 지나친 맹신은 금물이라고 봅니다. 아래에는 귀하의 생년 원리를 맞춰서 제가 우선 시간상 관계로 먼저 생년 원리를 먼저 적어 놨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사주풀이 및 대운의 흐름과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신 후 문의하신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하는 양력 1월 달에 이른바 꽃나무의 비유가 되는 목의 기운, 목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대체적으로 꽃나무란 우리가 보게 되면 주변에 아름답고 예쁜 꽃을 피우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복과 기쁨을 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꽃나무는 보게 되면 아주 이렇게 크고 튼실하게 자란 나무하고는 다르게 연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따뜻한 햇빛과 충분한 수자원이 꼭 필요로 하는 이런 특성이 있으며 양력 1월달은 우리가 소한, 대한 이런 절기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동면에 들어가고 추위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황량한 모습을 가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추위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답답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상으로 보게 되면은 불의 기운에 마땅한, 불이라는 것은 따뜻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기운도 제법 있고 또 태어난 시기가 오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오전에는 따뜻한 해양이 동쪽편에서 떠오르면서 하늘 중천으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상대적으로 좀 따뜻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게 빛나는 이런 시기에 보게 되면은 귀하는 꽃나무에 대한 비유가 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따뜻한 기운을 상당히 좋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형상화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추운 겨울이지만은 제법 큰 온실을 지어놓고 그러면 그 온실 속에 따뜻한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심어놓은 꽃 씨앗들이 어느새 그 화분 속에서 뾰족뾰족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밝게 빛나는 바깥의 이런 햇빛과 온실 속의 이런 온기로 말미암아 좀 더 크고 발돋움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저절로 이렇게 흐뭇한 모습도 들기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경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이 어린 싹들이 아직 어려운 새싹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좀 더 성장을 가져야 아름답고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조금 걸릴 수 있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바깥에 있는 어떤 식물에 비하면 온실 속에 있는 꽃들이 참으로 행복한 이런 꽃들이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이렇게 지금 새싹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아름답고 예쁜 꽃을 피우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바깥의 식물에 비하면 엄청나게 정말 우월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 스스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름답고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늘 나를 자꾸 갖고 나가야 한다라는 어떤 메시지, 사주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겼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날에 내가 만약에 정말로 이런 노력을 거쳐서 아름답고 예쁜 꽃을 피웠을 때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꽃들을 시장에다가 내가 내다 팔 때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어떤 수입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런 사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상으로 봤을 때 성격상 사주의 성격적으로 보게 되면 예의도 바르고 싹싹한 면이 있고 인정이 많아서 타인에 대한 어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으며 사물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늘 노력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주변의 인정을 받는 이런 면이 있겠고
또 생활력이 강하여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나가는 강인한 정신력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감각적인 센스가 있어서 세련되고 우아한 멋을 추구하는 이런 면이 있겠고, 그러나 주위 환경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면이 있어서 때로는 신경질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더욱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강한 인내심이나 생활력은 있지만 단독적인 사업 능력은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좀 더 잘 맞는 이런 흐름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대운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10년을 한 개의 주기로 대운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대운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귀하는 이른바 오대운입니다. 그러면 5살, 15, 25, 35, 45, 즉 내가 5의 숫자가 되는 그때마다 대운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귀하는 25대운, 경진대운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인생의 아직 뭐 첫 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어린 시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운, 즉 15세 이전의 나의 시기를 보게 되면 비교적 씩씩하고 당당한 시기이게 있고, 다소 어떤 리더십이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이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약간의 잔병치레도 할 수 있는 이런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성실하고 정직해서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는 이런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경쟁심이 강해서 또래들과 내가 놀이를 하더라도 지지 않고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의욕과 적극성도 많은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한 이런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15세에서 24세의 요 시기를 보게 되면은 학업에 나름대로 노력하여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가정 환경이나 또는 주변의 환경이 공부에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시기로 약간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쉬움이라는 것은 학업 성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나 또는 베푼 마음이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의와 도덕관념이 바른 시기로 타인의 인정을 받기도 하는 시기겠고, 보수적이고 내성적인 면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그리 활발하지 못한 이런 시기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대운, 25세에서 34세, 즉 지금의 현재의 대운입니다. 자, 이 대운에는 명예욕이라든지 성공욕이 비교적 강한 시기 때문에 직업상 성공 발전을 꿈꾸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으나, 직업적인 어떤 이동이나 변동이 조금은 자주 일어날 수도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금전적인 소득도 있지만 지출이 여러 가지로 또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금전적으로 저축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시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늘 저축 정신을 조금은 키워주는 시기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갈등이나 어떤 트러블 등이 있을 수 있는 시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외로움이나 또 고독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또 이성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렇게 꾸릴 수도 있는 시기다라고도 이래 볼 수 있겠고, 이성과의 어떤 교제나 이런 부분도 흐를 수는 있지만 내가 조금은 이렇게 교제상으로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대운, 35세에서 44세의 이런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직업적으로 승진 발전하는 시기겠고, 여러 가지로 내가 분주다망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타인의 인정을 받는 이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굉장히 어떤 기반을 내가 나만의 어떤 기반을 닦아나가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금전적으로 비교적 이렇게 또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운으로 봤을 때 만약 요 25대운에서 내가 이미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가정운에서는
조금 극과 극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내가 오히려 부부 사이에 이별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지만 내가 이 대운에서 25대운에서 아직 결혼하지 못해서 여기서 미혼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정말로 이렇게 원만하게 잘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시기에 건강적으로 약간 수술이 나든지 다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내가 조금은 좀 힘을 써줘야 된다, 신경을 써줘야 된다, 주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대운 45세에서부터 54세의 이 시기를 보게 되면 문서나 서류상 기운이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귀인이 도움을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순조로운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일로 내가 경사로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경사라는 거는 좋은 일, 길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런 좋은 일이 있는 반면에 내가 타인에게 나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금전을 빌려주는 일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가져야 됩니다. 또 그에 따른 내가 구설, 시비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남한테 명의라든지 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고 또 나보다는 나의 자녀와 내 배우자가 서로 맞지 않아서 내가 중간에서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항상 좋은 것만 아니고 이 직장이나 금전적으로 내가 정말로 잘 나가지만은 그 외에 대인 관계에서는 조금은 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약간 불리한 이런 면도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5대운 즉 55세에서 64세의 이 기운을 보게 되면 주거지 이동이라든지 주변의 환경 변화가 큰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인한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시기겠고 금전적으로 풍족한 어떤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부모님이라든지 또 어떤 친한 사람들과 내가 이별을 할 수 있는 시기다. 물론 시기적으로 내 나이가 55세 가량 되게 되면 내 부모들도 나이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건강상 안 좋게 되면은 뭐 돌아가시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런 어떤 부모님이라든지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건강적인 이런 면에서 내가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로 인한 지출적인 부분도 약간은 있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또 모험이나 도전 정신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 않은 일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나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일을 벌려도 괜찮은지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이 시기는 그런 모험이라든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도 순조롭게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모임이라든지 활동이 활발한 어떤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대원 즉 65세부터 74세 이 시기를 보게 되면은 내가 타인의 어떤 인정과 존중, 우러름을 이런 받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자녀의 덕을 내가 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타인과 관제 구설이 들어오는 시기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감언이설로 뭔가 유혹을 하거나 모험성 이런 일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하라고 할 때 이 시기는 하지 말아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5대운에서는 내가 뭐 투자라든지 모험성 있는 일을 해도 되지만 이 대운에서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조금 참고로 하셔야 되겠고 또 이 시기는 물론 내가 나이대적으로 이제는 뭐 노화도 오고 이러한 시기인 부분은 맞겠지만 신체적 구조상에서 비교적 사람마다 취약한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건강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근골격계통이 조금은 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허리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가 조금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래 골절이라든지 이런 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의를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75 대운부터는 이제는 말년 이런 운이기 때문에 직업이라든지 이런 흐름보다는 내가 건강관리를 비교적 잘해줘야 무난하게 잘 갈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흐름 자체로는 말 그대로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 말년 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지금의 년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020년 경자년입니다. 자, 2020년 경자년입니다. 자, 올해 경자년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차 순조로움을 가지는 시기겠고, 내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적으로 봤을 때 내가 취직이라든지 합격이라든지 이런 운이 있을 수 있는 시기겠고, 내가 만약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는 승진을 할 수 있는 시기다. 그만큼 직업적으로 내가 어떤 발전성을 가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점차적으로 여유로움을 가지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고목이 꽃이 피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혼이라고 했을 때는 이성과 교제해서 가정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상사나 윗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신임을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올해는 내가 운의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나의 운, 나의 복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유리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어떤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문서라든지 서류상으로 또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기 개발이라든지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좋은 이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뭔가 하고 싶었던 분야라든지 학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움을 가져도 좋은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건강적으로 아직 큰 병이 있는 이런 시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 단지 평소에 디스크라든지 근골격 계통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리고 피부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내가 조금은 신경을 써줘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귀하께서 문의하신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하께서 지금 1년 반째 백조입니다. 언제쯤 일을 하게 될까요? 사주에 맞는 직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젠 돈도 벌고 싶은데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참 지금 우리나라가 불경기인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취업난이라고, 참 취업하기 힘든 부분이 참으로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 반째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주에 맞춰서 본인의 사주 구성을 재차 이렇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런 풀이는 우리가 그냥 귀하께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풀이해 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귀하와 저하고 같이 나름대로 풀이를 하여서 도대체 내 사주 구성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나하고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풀이는 우리가 음양오행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겠고, 또 음양오행으로 따지게 되면 5가지 오행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목, 화, 토, 금, 수의 5가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학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풀이에서 얘기를 했듯이 우리 귀하는 꽃나무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에 나무의 기운이 8글자 가운데서 하나를 차지하고 있겠고, 불의 기운이 3개를 차지하고 있겠고, 토의 기운이 2개를 차지하고 있겠고, 금의 기운이 3개를 차지하고 있겠고, 물의 기운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합치면은 모두 사주팔자 8글자가 되겠습니다. 토의 기운이, 죄송합니다. 토의 기운이 하나입니다. 토의 기운이. 자, 토의 기운이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런 구성으로 봤을 때, 자, 목이라는 게
흐름이라는 거는 목, 아까 처음에 얘기를 드렸지만 추운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필히 따뜻한 불의 기운이 필요하죠. 근데 내 사주의 구성이 불의 기운이 3개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별로 추위를 못 느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꽃나무의 기운에서 추위를 그다지 못 느낀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금의 기운이 3가지나라고 있다라는 것은,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날카로운 어떤 금속, 도구 이런 부분을 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과 금의 관계는 서로 극을 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나무들이 성장을 할 때 도끼라든지 낫이라든지 날카로운 칼이라든지 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무를 찍어내리면 나무가 잘려져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나무가 자라나는데 좀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나무가 막 성장을 하는데 주변에 쇠찰상이라든지 뾰족뾰족한 무슨 이런 가시덤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나무가 성장하는데 또 어려움을 가지고 있겠죠. 그게 금의 기운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나무의 기운은 하나고 금의 기운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내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내 사주에 뭐가 필요하냐? 나무가 필요하다. 왜? 금이라든지 불의 기운이 워낙 왕성하다 보니까 비교적 나무라는 나의 기운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직업을 고를 때, 자, 이 나무에 필요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나무에 관한 직업이라는 거는 문학이라든지 원예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출판이라든지 인쇄소라든지 이런 어떤 기운을 가진 부분이 나무의 가진 기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사주의 많은 부분을 또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즉 목과 금이 극을 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금에 관한 기운을 아예 내가 왕성한 기운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에 관한 직업은 내가 회사 같은 곳에서 격리 보는 일, 사무직, 기술직, 제조업, 그리고 디자이너, 미용계통, 그리고 연구원, 인테리어, 이런 방면하고 굉장히 잘 맞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풀이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귀하는 사업이라든지 개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약간 직장에 종사하는 것이 본인의 사주와 좀 더 잘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직업의 분포도를 가진 상태에서 내 스스로 어떤 개인업을 하기보다 이런 방면에 직장에 들어가서 취직을 한다면 보다 내가 발전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면에 관한 내가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연마하고 터득을 했을 때 좀 더 발전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귀하의 흐름을 봤을 때 1년 반 동안 이렇게 집에서 계셨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귀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18년이라든지 19년의 흐름 자체가 직업적으로 어떤 발전성을 주는 시기가 아니겠고 금전적으로 내가 상당히 불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출이 많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가 18년하고 19년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 20년에는 상대적으로 물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절반으로 쪼갰을 때 상반기는 금의 기운, 그러면 금의 기운은 나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상반기는 조금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하반기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나의 일이 풀려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언제쯤 일을 하게 될까요? 라고 하는 문의를 봤을 때 지금 조만간
지금 봤을 때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양력으로 뭐 5월달, 6월달 이후부터 내가 취직이라든지 이런 방면에서 충분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주에 맞는 직장은 지금 설명을 했던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또 지금 봤을 때 여기에서 귀하게 잠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내가 취직을 하여서 일을 하더라도 내년 21년에 가서는 재차 조금은 본인에게 불리한 기운을 가지고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내가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분수를 지키고 경고망동하지 말고 현 상태를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봐야 되겠고, 직업적으로 타인과 어떤 구설이라든지 시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내가 언행적인 부분을 조심을 해줘야 되는 시기겠고, 내년에는 또 사고라든지 건강적으로 조금은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고, 22년 이후는 귀하의 운에서 이제는 성공, 발전, 순조로움을 가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점차적으로 어떤 안정과 번영, 순조로움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22년 이후부터는 또 22년 이후, 그리고 즉 다시 말하면 23년은 35대운에 속하기 때문에 35대운은 다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직업적으로 성공 발전하는 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22년부터는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귀하께서는 조금만 더 마음의 어떤 여유를 가지시고, 올해 내가 이렇게 직장을 가지는 일에서는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지만 21년에는 다소 주춤하는 이런 기간을 가지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21년까지 잘 무난하게 내가 이겨나간다라면 22년부터는 분명 어떤 좋은 일들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주 풀이를 마칩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더 사주의 수연 선생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